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와 우리의 리액트 프로젝트를 연동해서 이렇게 웹상에서, 즉 앱상에서 단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우리의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배포해보는 그러한 작업을 실습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다양한 단어 데이터를 등록을 하고 관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파이어베이스에는 이러한 호스팅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호스팅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이러한 웹 형태의 프로젝트를 손쉽게 배포해서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우리가 만든 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바로 한번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서비스까지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든 이러한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과정까지 작업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포가 이루어지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리액트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일을 파이어베이스의 호스팅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빌드를 위한 카피 웹팩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 웹팩 config.js로 이동을 하셔서요. 여기에서 이러한 플러그인을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합니다. 자, new copy 웹팩 플러그인을 사용을 할 건데요. 콘텍스트에 바로 이렇게 퍼블릭 경로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웹팩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으니까요. 이제 이것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피 웹팩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으니까 불러와서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준 거고요. 이제 우리는 파이어베이스 패키지를 설치해서 이러한 콘솔 창에서 바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먼저 파이어베이스 툴스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걸 설치하면 이제 파이어베이스 명령을 우리의 콘솔 창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툴스까지 설치가 됐으면 이제 배포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만든 이러한 리액트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바로 한번 yan 빌드 명령을 이용할게요. 이제 우리는 개발을 할 때는 yan start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개발 환경을 테스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동작하는지 확인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할 때는 yan 빌드 명령을 이용해서 배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빌드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파이어베이스 init 명령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에서 파이어베이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파이어베이스에 호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init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콘솔 창에서 y를 입력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 호스팅 서비스를 클릭을 해서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다른 계정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파이어베이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파이어베이스 로그인까지 거치셔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 콘솔 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던 이 파이어베이스 계정과 완전히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과 C를 눌러서 명령을 취소했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로그아웃 명령을 수행한 뒤에 저는 다시 로그인을 해서 프로젝트를 위한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봅시다. 자, 저는 이와 같이 로그인을 해 주었고요. 권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고 콘솔 창에서 이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파이어베이스 init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와 연동을 할 건지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라고 이전 시간에 제가 만들어 주었던 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폴더를 올릴 건지 지금 물어보는데요. 저희는 지금 빌드를 해서 이 빌드라는 폴더에 우리가 만든 전체 프로젝트를 배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빌드라는 프로젝트를 통째로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서비스에 올리겠다고 명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싱글 페이지 기반의 앱이냐고 물어보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만들 앱은 싱글 페이지 기반의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yes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index.html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버라이트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는 이미 빌드를 해서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걸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만든 대로 워드 클라우드 프로젝트라고 나오고 main.js를 이용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main.js는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리액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압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에 yan 빌드 명령을 이용해서 전체 파일들을 다 빌드를 했으니까요. 파이어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ndex.html 파일은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no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JSON 파일 또한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제로 배포를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deploy 명령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포가 이루어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 빌드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과 main.js를 그냥 특정한 웹서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배포가 완료되면 해당 경로에 접속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리액트 프로젝트가 그대로 배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어 관리 탭으로 이동했을 때 정상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이어베이스 하나만 이용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배포까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기능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다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모든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의 웹 호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해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한 다음에 이 호스팅 탭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요.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배포한 그 도메인 내용이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이번 시간에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든 이러한 웹사이트를 배포해보는 과정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작업한 내용 또한 기세 푸시를 진행할 건데요. 자, 바로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관련 내용은 GitHub에 올라가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JSON, 파이어베이스 RC 등 다양한 파이어베이스 환경 설정 파일은 GitHub에 올라가지 않도록 설정을 해 주었고요. 이와 같이 git ignore 파일도 저장을 잘 해주시고요. 이제 푸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니까 deploy using Firebase Hosting Service라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설정을 하고 이제 푸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과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